52세, 최선미의 집은 늘 고요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아이들은 이미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집안에는 그녀 혼자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도 그녀의 곁을 메우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엄마, 취미라도 하나 가져봐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서울에 사는 딸은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 생각은 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선미는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문화센터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성인 수채화 기초반 모집합니다. 그 문구 앞에서 그녀는 한동안 멈춰섰다. 학창시절 그림을 좋아했지만 살림과 육아에 치여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붓이었다. 한 번쯤 다시 해볼까 그 작은 생각이 가슴 안에서 조심스럽게 일렁였다. 첫 수업날, 선미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교실 문을 열었다. 10여 명의 수강생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단정한 회색 셔츠 차림의 남자, 온화한 미소를 짓고 다른 이들과 담소를 나누던 그는 박성훈, 55세였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자리로 안내해준 강사의 목소리에 이어 성훈이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저도 혼자 와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선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아직 누군가와 말을 섞는 것조차 서툴렀다. 하지만 수업 내내 옆자리에 앉아 필요한 도구를 챙겨주고 물감을 나눠주는 성훈의 배려가 묘하게 따뜻하게 다가왔다. 붓끝에서 번지는 물감보다도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성훈은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다. 외동딸은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홀로 지내고 있다고. 낮엔 괜찮아요.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니까요. 그런데 밤이 문제죠. 집에 들어와 불을 켜면 그 적막이.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묻어 있었다.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남편 떠나고 나니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종종 근처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누는 이야기는 어쩐지 오래된 벗과의 대화처럼 편안했다. 선미는 이상했다.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면 괜스레 옷차림을 신경 쓰게 되고 수업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람. 스스로 다그쳐 보았지만 가슴속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성훈은 그녀에게 물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에 작은 미술관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간 선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네, 좋아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았다. 전시장을 거니는 동안 성훈은 세심하게 그녀의 걸음을 맞추었고 그림 앞에 서면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저 그림 선미 씨 같네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오래 보고 싶어져요. 그 말에 선미는 얼굴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두근거림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감정 뒤에는 불안이 따라왔다. 이 나이에 연애라니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사람들 눈은? 밤이면 선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러나 다음날 문화센터에서 마주한 성훈의 미소를 보면 모든 망설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성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선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커졌지만 그는 두려웠다. 혹시 내가 선을 넘는 건 아닐까?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갔다. 겨울 초입, 선미가 감기에 걸려 며칠간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결국 성훈은 따뜻한 죽과 감기약을 들고 선미의 집 문 앞에 섰다. 깜짝 놀라셨죠? 걱정돼서 괜찮으세요? 불쑥 찾아온 성훈 앞에서 선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식탁 위에 놓인 죽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며칠 후 성훈은 용기를 냈다.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미 씨, 이런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저 선미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순간 선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도 성훈 씨를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아이들 생각도 있고.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라도. 그날 그들의 마음은 비로소 하나로 이어졌다.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처음엔 반대했다. 엄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돼서 결혼 권한 건 우리인데 왜 막으려고만 할까? 선미는 아이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만큼은 숨기지 않았다. 너희 아빠는 내 인생의 절반이었어. 그리고 이제 남은 절반은 엄마답게 한 여자로서 살아보고 싶어.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무엇보다 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결정적이었다. 6개월 뒤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얀 드레스와 단정한 양복, 그리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만 초대한 작은 예식이었다. 선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52살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오래 함께할 거예요. 결혼 후 두 사람의 삶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르지 않았다. 아침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여행을 가면 소소한 사진을 남기고 때때로 문화센터에 다시 나가 붓을 잡았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지켜주는 그 따뜻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값졌다. 선미 씨, 아니 이제는 선미야. 성훈이 장난스럽게 불러보면 선미는 수줍게 웃곤 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나이도 세월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창밖에 늦가을 햇살이 비쳤다. 그 빛처럼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도 따뜻하게 번져가고 있었다.